봅시다. 137번입니다. 또 전달 사항이 지금 그거 아세요? 9명 밑으로는 대면 수업 가능하게 풀렸어요. 네. 오늘 정부 발표가 오전에 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났으면 오전 발표 맞죠? 네. 오전에 발표 난 게 9명 밑으로는 대면 수업 가능하다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학원은 9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나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자, 137번 보겠습니다. 로그. 그래서 영어 수업 듣는 친구들도 대면 수업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는 전부 다 대면 수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 그러니까 국어는 오전 9시, 일요일날 오전 9시부터 점심때까지 가고 영어는 저녁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다 오셔도 되고 학원 자습실에서 계속 공부하셔도 돼. 또 문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선생님한테 얘기하시고요. 자, 로그 n이라는 게 n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정수와 소수 부분으로 나뉜대요. 그랬을 때 n과 알파는 다음 x제곱에 마이너스, 자, x하고 로그 나와 있는데 선생님 바꿔서 쓸게요. 로그 3의 8에 대한 맞죠? x에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이래. 이것의 근. 얘네가 n과 알파가 너네들에 대한 x에 대한 근이 된대요. 그랬을 때의 3의 k제곱 값을 구하십시오. 3의 k제곱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참고로 지금 우리 문제에서 얘랑 자리 바뀌어 있잖아요. 얘네들 자리 바뀌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금 화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수업은 안 그랬는데 선생님 지금 배터리가 구형 핸드폰으로 달았을 때 되게 괜찮았잖아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따가 1교시 끝나고는 선생님 교체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얘네 둘 자리 바꿔놓은 이유는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자칫 뭘 느끼게 되냐면 로그 3의 8x라고 해서 진수를 8과 x의 곱을 요 자체를 진수로 보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을 바꿔서 써요. 이렇게 얘네 둘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 삼각함수 들어가시면 우리가 뭐 sin x의 2배를 준대요. 곱하기 2. 이거 쓸 때도 sin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많이 쓰냐면 2 sin x 이렇게 많이 쓰죠. 실수할까봐. 그런 것처럼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야. x 곱하기 로그 값도 자칫 x가 진수 안에 포함되는 것처럼 느낄까봐 x 곱하기 로그 3의 8로 많이 쓰는 것 뿐인데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 정리하시는 거죠. n과 알파가 근이면 n 플러스 알파의 값은 로그 3의 8이다. 그 다음에 n 곱하기 알파의 값은 k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n과 알파 값을 알아내세요. n과 알파 값은 말 그대로 정수와 소수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선생님이. 정수와 소수 부분인데 얘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했대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3점 뭐뭐니까 3일 거고 알파는 얼마겠어요? 자기 자신에다가 정수 부분을 뺀 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3의 8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 얘는 생각해보면 로그 3의 3보다는 커. 뭐가? 로그 3의 8이. 그런데 로그 3의 뭐보다는 9보다는 작아요. 선생님이 3을 쓰고 9를 쓴 건 뭐야? 3의 1제곱과 9라는 3의 제곱을 비교한 거고 너 내려가면 2고요. 너 내려가면 1이고 로그 3의 3은 죽고 3의 3은 죽으니까 1과 2의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너는 1.xx 아니야. 1.xx. 따라서 n이라는 정수 부분은 얼마? 1인 거고요. 알파라고 하는 소수 부분은 얼마? 자기 자신에다가 뭐한 거? 정수 부분을 날린 거.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k의 값은 1 곱하기 소수 부분에 해당되는 로그 3의 8 빼기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k의 값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거 정리를 해볼게요. 3의 k제곱 구하랍니다. 3의
K제곱 자리에 로그 3의 8 빼기 1 들어가죠? 요거 정리해야 돼요. 얘 정리야 뭐. 요거 하나로 묶으면 돼. 봐봐. 하나로 묶거나 하나로 묶기 힘든 사람들 어떻게 정리하는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선생님은 위에 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싶어요. 그럼 밑에 있던 3은 그대로 두시고 위에 있던 진수를 이렇게 바꾸면 돼. 로그 3의 8에다가 빼기 1도 로그로 바꾸면 밑이 3짜리를 로그로 바꾸면 3의 3으로 바꾸면 그게 1이잖아요. 그럼 다시 정리하시면 얘는 3의 밑이 3짜리 차니까 진수끼리의 나누기에 의해서 로그 3의 얼마가 돼요?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우리 밑변환 공식의 마지막 거에 의해서 A의 로그 B의 C제곱에 대한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3분의 8이 내려올 거고요. 로그 3에 얘가 바뀌어서 3 이렇게 되면서 너는 날아가겠지. 따라서 3분의 8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수끼리의 차니까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얘는 3의 로그 3의 8제곱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놔도 되잖아요. 그러면 밑변환 공식 마지막 거 얘랑 얘를 자리 바꿀 수 있다에 의해서 8 내려오고요. 3 올라가면 로그 3의 3은 1로 바뀌니까 얘 8일 거고요.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니까 결국에 그 값은 마찬가지 3분의 8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자,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얘들아 어렵지 않아. 할만해. 이제 천천히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139번. 얘들아 139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물어보자. 선생님 저는 139번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야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지. 아니 뭐 다 된다고 해도 재혁이 뭐하니? 거울 보니?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야 봐도 돼. 괜찮아. 나도 거울 자주 보거든. 좀 약간 기분 우울할 때나 막 이럴 때 보면 좀 괜찮거든. 혓바늘이 났어요. 어휴 나도. 나 입술 하여튼 한번 보여줄까? 나 입술 막 안에 막. 네 됐어요. 하여튼 자 139번 유형 잘 안된다. 선생님 저는 139번 잘 안됩니다. 어차피 오늘 들통 날 거야. 숫자 배열 찾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봐봐. 139번. 다 괜찮은 거다. 그러면 현서 빼놓고 이따가 다 맞춰야 돼. 내 그럴 줄 알았지 요놈. 자 139번에 보시면 3의 30제곱 자 다시 해보자. 다시. 야 참고로 나 이제 더 안 해 이거 알았어? 3의 30제곱 1번 문제하고 3분의 1의 30제곱 2번 문제하고 딱 요 두 문제만 하고 앞으로는 이거 질문 나오면 다른 선생님한테 질문해. 나 개빡쳐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까지는 친절하게 잘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3의 30제곱이라는 놈을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잠깐만. 그 숫자 배열을 결정짓는 방법이 뭐냐면 선생님이 교재 뒤에 상용 로그 표에서 뭐 하나만 좀 따볼게. 일부분만. 저기 한 가운데 줄 앞부분 거만 따볼게요. 잠깐만. 이거 지울 건데 자 0, 1, 2 정도만 합시다. 또로록 내려오다가 2.5 우리 친구들 보실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좀 볼까요? 2.5, 2.6, 2.7 부분만 잠깐 볼게요. 그러면 .3979
.3997 .4014 .4150 .4166 .4183 야 몰라 귀찮다 012 자, 이 상용 로그표에 보시면 얘가 뜻하는 바 선생님 하나하나 볼게. 요거부터 볼게.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로그 얼마냐면 2.51인 거죠. 2.51의 값이 0.3997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요 뜻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얘도 또 볼까요? 얘는 또 뭐냐면 로그 2.62라는 그 로그 상용 로그의 값은 0.4183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얘네가 갖는 이러한 소수 부분이 갖는 숫자 카드는 얼마냐면 251입니다 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너가 갖는 건 얼마짜리니? 26입니다. 이런 걸 가질 수 있는데 보면 우리 로그 2의 값이 얼마냐면 0.3010이에요. 그리고 로그 3의 값은 얼마였냐면 0.4771이죠. 이런 거였어. 그러면 봐봐. 얘나 우리 여기 모른다고 쳐요. 선생님이 미리 써놨어. 미리 써놨는데 얘 가려볼게. 얘 가리잖아.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추정을 하고 싶은데 확인을 해봤더니 어떤 상황이냐면 너가 이거 우리 모르는 거야? 우리 이거 몰라? 자 얘를 봤더니 0.3997이래. 그럼 0.3997은 어디 있나 봤더니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값이잖아요. 0.3997은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로그 2와 로그 3 사이에 들어간다는 건 로그 2점 몇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로그 2점 몇이니까 이 자리에 2점 몇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 마찬가지 얘도 봤더니 요 사이의 값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 얘 2점 뭐뭐겠지.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실제 숫자 카드는 251이고 얘 실제 숫자 카드는 26인데 우리는 이 뒤에 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숫자 카드의 맨 앞자리를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너는 2로 시작되는 숫자 카드고 너 또한 2로 시작되는 숫자 카드야. 예를 들어서 저 밑에 가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있을까? 뭐 어떤 놈이 0.5123이래. 예를 들어 그걸 찾아봤더니 뭐 3 뭐뭐래. 3점 뭐뭐래. 그러면 쉽게 말해서 로그 0.5123 되는 애는 얼마? 3점 뭐뭐거든? 3점 뭐뭐? 그거 봤더니만 이런 숫자 배열은 3점 뭐뭐네 라고 해서 3점 뭐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걔는 숫자 카드가 3으로 시작되는 애다. 이 생각을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시면 일단 무조건 단순 계산이에요. 이 문제는 보자마자 이거 단순 계산해야 돼 라는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3의 30제곱이라는 애를 갖고 싶지만 뭘 이용하라고? 상용 로그라는 이 시약을 써서 나는 이놈에 대한 뭘 하고 싶어? 분석을 하고 싶어서 로그 이렇게 분석을 해놓자고요. 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잡아놓고 그놈을 통 건너뛰어서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로그 3의 30은 얼마입니까? 30은 내려올 수 있고요. 곱하기 로그 3입니다. 30에 곱하기 로그 3은요 0.4771.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안 외운 애들은 공부를 안 하는 애야. 알았어? 로그 2는 0. 얼마? 3010. 로그 3은 4771. 로그 2와 3 정도를 외웁시다. 도와줘.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3, 73, 21, 73, 21, 20, 3, 4, 12, 13. 이거 맞나? 14점
0.313이랍니다. 이거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너는 정수 부분 14의 소수 부분이 0.313이라고.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숫자 배열을 찾으셔야 되고, 얘가 얼마부터 시작되는 숫자 배열인지를 찾고, 그 다음에 얘로는 뭘 찾냐면 정수 부분이 14라는 건 로그의 진수 부분이 플러스 1에 의해서 15자리를 뜻한다고. 15자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해서 15자리 점 뭐뭐뭐 이렇게 되는 애라고. 소수점이 총 15개 소수점 위로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제일 앞에 오는 숫자는 뭐야? 얘를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로그 0.313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면 로그 2는 0.3010이었고요. 로그 3은 얼마예요? 0.4771이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0.313은 너와 너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는 로그 2점 뭐뭐일 거야 하니까 이 뭐뭐라는 이 xx 뭐 몇 개가 있는지 2로 끝나는지 2로 끝나진 않겠죠. 이 뭐뭐뭐뭐뭐가 있는데 그 뭐뭐뭐뭐에서 우리가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쩌고 저쩌고라는 카드를 갖고 있는 애래. 얘는 그러면 이 어쩌고 저쩌고인 애들을 가지고 그걸 떼다가 어디에 갖다 놓으라고? 여기에다가 14자리니까 14니까 15자리에 맞춰서 이 뭐뭐뭐뭐뭐뭐뭐뭐 만약에 얘가 213이었어. 그게 끝이래. 2.13이야. 그냥 끝. 만약에 그러면 213 0000으로 채워서 15자리를 강제로 만드는 거라고. 이해됐어? 따라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큰 자리 숫자가 A래요. 따라서 그게 2겠죠? 그 다음에 N 자리 자연수래. N 자리죠? 15자리 자연수. 그들의 둘에 대한 합을 쓰세요. 그러니까 답 17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 밑에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 정철아, 이해돼? 이 정도 이해는 아니고 이 정도야? 지어도 돼? 현서야, 알겠어? 우리 준규도 카메라 좀 내려봐. 못 낮추나? 그렇지. 뒤에 태양이 떠있구만. 줄게. 자, 그 밑에 거 또 봅시다. 밑에 거 똑같아요. 그 밑에 문제는 3분의 1의 30제곱이죠? 자, 나는 40제곱으로 바꿀게. 50제곱으로 바꾸자. 50제곱으로. 3분의 1의 50제곱을 계산하래요. 그럼 우리 그 사실을 알잖아. 3분의 1의 50제곱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알죠. 0. 뭐뭐일 거야. 그쵸? 0. 뭐뭐일 거야. 그러면 뭔 생각을 하냐면 로그의 값이 0. 뭐뭐이려면 무조건 음수값이 나와야 돼요. 자, 일단 가볼게. 자, 보세요. 난 또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뭘 해? 로그라는 애를 주는 거야. 3분의 1의 50제곱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놈을 분석하기 위해 로그 네모이다를 B용으로. 그러니까 얘가 얘야. 그지? 난 이걸 찾고 싶은 거야. 너가 누군지를 찾아보고 싶은데 너를 계산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3의 마이너스 50제곱이니까 그냥 한 방에 마이너스 50 내릴게요. 곱하기 로그 3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0에 곱하기 0.4772를 계산하셔야 되죠? 짱나. 5일은 5, 7호 35, 7호 35, 54 20, 23 이렇게 되죠? 네, 점. 따라서 요놈은 마이너스 23.855가 됐어요. 됐니? 이거 너무 쉽네. 하여튼 그러면 너에 대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또 갈라.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0.855죠? 얘는 소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소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정리해봤더니 너네는
정수 부분이 이 사이에다 뭐 주라고? 마1 뿌려주기로 했어요. 마이너스 24가 정수 부분이 되고요.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는 값이니까 0. 얼마고? 145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그죠? 소수 부분이. 자, 또 갈게. 잘 보세요. 이번엔 정수가 양수가 아니야. 아까는 양수였잖아요. 양수였을 땐 더하기 1 자릿수가 소수점 위에 거였어. 이번에 마이너스일 때는 소수점 아래 24번째에서 0이 아닌 값이 첫 출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3번째, 그리고 24번째에서 24번째에서 뭐가 나온다고? 0이 아닌 숫자가 첫 출현하는 거야. 24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의 첫 출현. 그러면 그 0이 아닌 숫자의 첫 출현은 누굴 본다? 숫자 배열의 구조를 본다. 그러면 0. 로그 머시기 애들이 0.145라는 애의 숫자 카드입니까를 확인을 하시면 되니까 다시 보는 거야. 로그 1은 얼마예요? 0이고요. 로그 2는 0.3010이고요. 로그 3은요 0.4771인데요. 봤더니 0.1비리리는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애겠어?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거니까 여기 1.뭐뭐뭐라는 애니까 얘의 숫자 카드는 누구야? 1뭐뭐뭐 이런 애들이지. 그럼 그걸 뜯어다가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놓으면 되니까 여기에 1뭐뭐뭐 그 다음은 난 몰라 이런 거지. 따라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0이 아닌 숫자가 언제 첫 출현합니까? 24번째. 소수점 아래 24번째에서 첫 출현하면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잖아. 그지? 됐어? 수빈이랑 정철이 있고 수빈은 어디 갔니? 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가 아니네. 쭉쭉쭉 넘어가서 단원 종합 문제 베이직의 152번의 1번입니다. 아, 선생님 얘기 드렸죠. 참고로 그 수투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수원을 지금 정리를 해놓는다는 게 정리를 계속 안 해놔가지고 수원은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샹투부에. 아, 이걸 내가 들으라는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수원은 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걸 선생님이 다시 정리를 해놓을 생각이에요. 계속 시간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수투는 우리 2020년 기준으로 고2들이 내신 과정 할 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어렵다고 막 계속 찡찡대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놨던 거 싹 다시 정리해놨거든? 그래서 예쁘게 단원별 정리가 다 돼 있어요. 마풀 교과서 걸로. 그러니까 지금 2교시에 마풀 듣는 친구들이 있고 2교시에 책도 뭐였지? 바이블 듣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블 들어도 개념 정리가 다 돼 있어가지고 필요한 친구들은 좀 들으세요. 자, 152번에 1번입니다. 152번. 1번.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2인수 중에래요. 그럼 이런 거죠. 상용 로그 뭐라는 값에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2.뭐뭐이네죠? 그 중에 가장 큰 정수를 A라고 하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중에 얘 중에 가장 큰 놈 찾으세요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로그 네모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들 중에 마이너스 2.xx가 정수 부분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 아니다. 아, 그것도 얘기는 할게. 가장 작은 정수값을 구하세요. 여기 잘 봐요. 선생님 요거부터 얘기할게. 얘들아, 이건 정수 부분이 아니다. 마이너스 2가 정수라고 하면 안 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잘 들어. 되게 사소한 거지만 정확히 알고 갑시다. 마이너스 2.xx는 선생님이 마이너스 2일 때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2 뒤에 최소한 1이라도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너가 정수 부분이지만 얘는 이게 다시 뭐로 느껴야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1이고요. 거기에 사이에다가 마 1 풀 1을 주시면 마 3에 플러스 0.9가 되기 때문에 얘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2가 아닌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정수 부분이 양수의 구조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무조건 정수인데 음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야 라고 해서 마이너스 2.xx를 쓰면 마이너스 2가 정수일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이 정수일 때도 있다. 이 때문에 요따구로 쓰시면 안 돼. 이렇게 지우시고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쓰셔야죠. 이렇게. 그치? 그래야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이다를 뜻하고 서술형일 때 새로운 문자를 썼을 때는 반드시 그놈이 누군지를 써주셔야 되니까 말로 한글로 소수다가 아니라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죠. 자, 풀어보자. 잘 봐. 너무 쉬워. 얘들아, 정수 부분이 2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 n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의 정수 부분인 2다라고 쓰는 방법은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라고. 그치? 그걸 쓰면 되는데 진짜 그걸 쓰라는 건 아니지만 써보고 싶다면 이렇게 쓰면 되지. 로그 네모는 정수 부분이 2라는 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습니다고. 그럼 양변에다가 로그를 주시면 로그 그럼 얘는 2는 10의 제곱이 로그 그 다음에 로그 10의 세제곱이 3이잖아요. 그럼 얘 2와 3에 대한 비교고 로그 있으니까 로그 죽이고 나면 로그 10 100보다는 뭐 해야 돼? 네모가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대요. 그런 애들 중에 가장 큰 값 물어봤으니까 999 되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도 똑같은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로그 네모라는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습니다고 마이너스 2라는 놈은 로그로 변형하시면 로그 얼마야? 10에 대한 마이너스 2제곱이고 마이너스 1은요 로그 10에 대한 마이너스 1제곱이에요. 그럼 로그 죽이고 나면 얘는 100분의 1이죠. 네모 얘는 얼마예요? 10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뜻하겠죠. 그런 네모들 중에 뭘 물어봤냐면 어디 갔지?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한다. 가장 작은 수니까 얘네들 중에 가장 작은 수는 100분의 1이냐. 그럼 얘는 100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런데 100분의 1은 0.01이죠? 잘 봐. 선생님은 말 그대로 너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다 접근을 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멍청이가 시험 중에 이걸 이렇게 풀어. 이렇게 안 풀지. 자, 여기 999였어. 어떻게 구하니? 999 날려봐. 0.01이었어. 날려봐.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얘 정수 부분이 1에.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정수, 양의 정수로 2를 갖는다는 건 플러스 1이 자릿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돼? 세 자리가 와야 돼. 세 자리. 세 자리의 정수 중에 가장 큰 건 누구야? 999지. 그냥 보고 답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얘는 정수 부분이 이번엔 마이너스 2였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소수점 아래 0. 첫 번째, 두 번째 영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출현한다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뭘 쓰든 니들 마음인데 그들 중에 뭐 한 거? 가장 작은 거 쓰래. 그럼 1 하나 쓰는 게 가장 작잖아요. 이해돼? 그냥 이렇게 풀면 답 되는 거야. 아니 당연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면 어떤 멍청이가 이걸 이렇게 풀어. 그냥 보고 읽으면 되지. 이해됨? 네. 어디? 부등호로 푼 거 한 번 더? 오케이. 그래요. 그럼 찬찬히 해볼게. 이거 좀 빨랐나? 다른 거 하나 해볼게. 로그 네모라는 값이 있는데 그 값이 정수 부분이 뭐 5가 됐으면 좋겠대요. 5 플러스 알파 구조. 그럼 아까 얘기했어. 정수가 5가 나왔다는 건 너는 몇 자리? 6자리 수야. 6자리 수 중에 가장 큰 거 물어봤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9만 6개 쓰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풀지 않고 제대로 푸는 방법은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야 루트 10이 얼마야? 라고 하면 아 얘는요 루트 9보다는 크고요 루트 16보다는 작아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또는 우리가 어떤 n이라는 값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물어봤어. 얘가 두 자리 자연수래요. 두 자리. 그럼 두 자리 숫자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맞니? 이렇게 쓰면 얘가 두 자리잖아. 이해돼?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뭘 표현하고 싶냐면 정수 부분이 5래. 뭐가? 로그의 어떤 네모라는 그 값이 얘가 5 등가 5점 뭐뭐래. 그러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5라는 놈을 로그로 바꿀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a라는 값이 있는데 그걸 로그로 바꾸는 방법은 로그 얼마야? 10의 a로 쓰시면 되죠. 왜냐면 그러면 여기 있던 지수는 앞으로 내려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생략이 돼 있지만 10이 생략이니까 10의 10은 1이니까 요거 이게 막 자유로워야 돼.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이 쓰려면 이런 거 써도 돼. 선생님 꼭 저거만 되나요? 3의 a라고 써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a잖아. 로그 2분의 1에 a라고 써도 마찬가지고 로그 1억에 대한 a제곱도 마찬가지지. 이거 전부 다 a잖아.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뭘로 표현하겠다? 요 가운데 값이 10인 미수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너네도 로그 10을 주고 싶다. 얘가 만약에 3이었으면 로그 3의 네모였으면 로그 3의 네모를 로그 3의 구조로 바꾸고 싶으면 얘처럼 바꿨어야지. 응? 지금은 10이니까 자 5 대신에 뭐라고 바꾸면 된다고? 로그 10인 놈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10의 5제곱으로 바꾸면 너 내려가고 너는 1로 바뀔 거니까 얘는 그대로인 거죠. 그 다음에 6이라는 거 뭘로 바꾸면 된다고? 로그 10의 6제곱이면 또 6인 거지. 그러고 나면 이런 느낌이죠. 뭐 로그 A, 로그 B, 로그 C 이렇게 주면 A, B, C입니다. 이렇게 되듯이. 그러면 결국에 너네들에 의해서 뭐만 딴다고? 얘만 따면 되지. 10의 5, 네모, 10의 6. 딱 따면 10의 5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네모는 10의 6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이런 얘기야. 이해됐음?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질문 많이 해. 아셨죠? 나는 질문 받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좀 약간 지랄을 해서 그러지.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155번 아까 질문 나왔는데 이거 넘어가도 될까? 155번? 차라리 156번을 보자고요. 아닌데 156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아, 차라리 156번을 한 번 더 보자. 155번 한번 해봐. 또 남자답지 못하게 또 자기 거 질문 안 받아줬다고 또 뾰루통하고 있지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셔야 될 국군 장병이 되실 여러분들 아닙니까? 곧. 네. 그리고 삐지지 말고요. 어떡해. 너네 이제 2학년이잖아.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이든 재수 1년이든 하고 그러면 한 3년 뒤면 가네? 군대? 오, 좋겠다. 진짜 총도 쏴보고. 재밌어요. 군대 가시면. 네. 약간 정철이나 수일 같은 애들이 무조건 가야지. 군대 가서 약간 좀 존나 좀 부르고 돌고 막 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약간 정철이가 좀 군대 잘 어울리고 수빈이가 의외로 또 야 수빈아 너 캠 안 켤래 이 새끼야. 156번.
힘내서 하자. 우리 힘든 거 알아. 어? 힘들지만 어쩌겠어. 내가 쉴 때 남들은 뛰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힘든 거 꾹 참고 안 하면 3월 달에 후회할 거고 4월, 5월에 개피 볼 거야. 그러니까 꾹 참고 해. 자, 보시면 문제는 이렇네요. 5분의 2의 20제곱에 대한 걸 구하래. 그러면 우린 또 뭐 해야 돼? 또 로그 줘야지, 그치? 로그 5분의 2의 20제곱. 얘기 드렸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막노동해야 돼. 응? 누가 다 뛰어. 자, 출발하기 전에 선생님은 자 5하고 2는 10과 관련된 애고 얘가 때마침 밑이 10짜리잖아요. 그럼 10으로 만들어요. 뭘로? 얘를 10분의 4로 만들어버리자고요. 10분의 4. 그러면 20 일단 내려. 그럼 20의 로그 얘는 10분의 4예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 한 번에 써볼게. 로그 10분의 4는 밑이 같은 로그의 차다. 4의 빼기 로그 10. 이해됩니까? 로그 10분의 4는 로그 4의 빼기 로그 10이다. 됐죠? 그 다음에 로그 10도 굳이 이렇게 안 쓰고 1이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죠? 그러고 나면 너는 다시 20에 곱하기 로그 4는 2의 제곱이었으니까 2 내려올 거고 곱하기 로그 2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죠. 계산 열고 2에 곱하기 0. 뭐로 계산해? 제발 3으로 계산하라고 해라. 네이씨 0.3010으로 계산하고 빼기 1을 주랍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너는 20에 곱하기 0.6020 마이너스 1을 주래요. 그럼 너는 20에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예요? 0.3980인가요? 맞지요? 네. 그러면 결국에 그것에 대한 2배는 3980의 2배 얼마야? 귀찮아. 8, 26, 9, 28, 6, 7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7점이네. 따라서 너의 값은 마이너스 7.96 이렇게 되나요? 됐니? 마이너스 7.96이고요. 나 안 틀렸지? 잘하고 있죠? 틀리면 얘기해.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 말고 그럼 막 눈물 날 것 같아. 7 마이너스 0.96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은 너의 마 1뿔 1을 주시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결정되죠? 그럼 너는 말이야. 너라는 애는 정수 부분 마이너스 8에 플러스 소수 부분 0.04라는 값을 갖겠네요. 따라서 그 놈은 말이야. 로그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이 네모의 값이죠? 로그 네모니까 로그 네모는 누구냐면 너가 마팔이라는 뜻은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점점점 일곱 번째 이제 여덟 번째부터 누구? 어떤 영이 아닌 숫자들이 나열될 거야. 누구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인데 너는 어떤 애냐면 로그 얼마? 1은 0이고요. 로그 2는 0.3 뭐뭐니까 결국 삐리리에 의해서 너는 1 뭐뭐를 가질 거야. 1 뭐뭐뭐를 가질 거야. 이렇게 되죠.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응? 근데 왜 우리 전혀 이런 게 안 쓰였지? 소수점 아래 y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난다. x는 뭐야? 이거 문제 두 문제짜리였구나. 쏘리.
얘는 얘 따르고 얘는 얘 따르고. 선생님이 지금 구한 건 소수점 안에 y번째 자리라는 8이라는 거 구한 거죠? 8. 됐죠? 8. 그러면 이게 y의 값이에요. 아, 이게 선생님이 섞이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따로 따르군요.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선생님 저 위에 있던 첫 번째 있던 문제 다시 풀게. 로그 x라고 치지 말고 네모는 이라고 칠게요. 로그 네모는 누구냐면 2 플러스 0.6767짜리의 소수 부분을 갖는 애래. 그러면 너가 양의 정수 2라는 값이면 너는 하나, 둘, 셋, 점, 뭐뭐뭐 이렇게 진행되는 애고요. 그리고 너라는 소수 부분에 의해서 숫자 배열인데 마지막 줄에 있죠?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너는 누구냐면 로그 4.75짜리래. 그 말은 너는 누구? 475라는 숫자 카드를 갖고 있는 애니까 475를 그대로 놓는데 마침 3개고 너 3개네. 그러면 475.000이니까 그냥 475로 끝내시면 되죠. 이렇게. 됐어? 하품하지 마, 현서야. 수업 중에 동방예의지국에서. 자, 그러면 y는 x 물어봤으니까 요거 자체가 x네요. 그죠?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를 정리했더니 로그 네모고 그 값이 1 플러스 0.6767이래.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고? 아, 너가 정수값이 양의 정수 1이야. 그러면 두 자리수 점 뭐뭐뭐 인데 너의 숫자 카드를 봤더니 475래요. 숫자 카드 475인데 두 자리래. 그러면 4, 7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점을 살리고 5까지 살려주고 000이니까 생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음? 할만하지 뭐. 자, 그 다음 158번에 2번 볼게요. 158번에 2번. 자, 이제 쉬는 시간인데 요거까지 하고 쉴게. 자, 지워도 되죠? 158번에 2번. 자, 이거 보고 싶게. 제발 연습 한번 하자. 로그 7143 로그 뭐 670123 뭐 이런 거 있대. 자, 얘 정수 부분 플러스 소수 부분 쓰는 거 한번 해봅시다. 로그 마이너스 미쳤나봐. 마이너스가 올 리가 없죠. 이건 할 필요 없다. 에이, 하지 말자. 아이, 그래도 한번 하자. 여기에 소수점 하나 찍어놓을까? 2.71 이런 거 한번. 자, 칠판 보세요. 이런 애들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찾고 싶대요. 잘 봐봐. 몇 자리야? 4자리야. 몇 자리? 3자리야. 몇 자리야? 1자리야. 그럼 왜 4자리가 됐어?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더하기 1자리수. 얘는 소수점 위가 3자리야. 그럼 정수 부분이 2인 거야. 더하기 1이 소수점 위로의 몇 자리수니까. 그럼 얘는 소수점 위로의 1자리수니까 너는 얼마야? 0인 거지. 즉 정수 부분은 그냥 0이죠. 자,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이거 모르면 내가 이런 표현까지 좀 그렇지만 이 새끼들 캠 끄고 있는 사람들 이거 모르면 그냥 뒤져야 돼. 알았어? 내가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라고. 이거 진짜 모르면 뒤져야 돼. 로그 하지 마. 알았어? 그냥 저기 뭐 다른 거 해. 뭐 삽질은 지금부터 존나 막 일정한 힘으로 가장 알맞게 가장 많은 양의 모래를 풀 수 있는 그 각도, 뭐 탄젠트 각도를 구한다거나 이런 거나 해. 자, 봐. 소수는 뭐 하냐면 무조건 한 자리 뒤에 점 찍으면 돼. 로그 7
6.143 하면 그냥 이게 소수야. 얘는 그럼 뭐겠어? 로그 6. 점 찍고 70123 이렇게 쓰면 돼. 얘는 로그 첫 자리 뒤에 점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이잖아. 그럼 자기 자신 자체가 소수야. 그러니까 정수도 0인 거지. 개 쉽죠? 이걸 못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자 얘도 얘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 나열해. 소수점 위에 두 자리야. 그럼 넌 1.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짚고 가자. 근데 왜 얘가 1입니까? 소수 부분은 뭐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죠. 3.0이야. 굳이 뭐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뭐 의미상 써놓게 3.0이나 뭐 3이나. 자, 왜 얘가 1인지를 정확히 알고 갑시다. 얘들아, 왜 얘가 3이야? 얘가 4자리니까요. 얘가 빼기 1이어야 되니까요는 그냥 암기지. 선생님이 외우게 시킨 거고, 원래 의미가 왜 얘가 3이 된 거냐면 너라는 4자리는 10의 세제곱이라는 하나, 둘, 셋이라고 하는 1000보다는 너가 크고, 누구보다는 10의 4제곱에 해당되는 1, 10, 100, 1000, 만보다는 작은 애니까. 얘를 로그로 바꿔버리면 얼마야? 얘한테 양변을 로그를 줘버리면 얘는 3이고 얘는 4잖아. 상용 로그를 취해버리면. 그러니까 얘라는 값은 어떤 거야? 요거 관계. 다시 이렇게 선생님 7143은 왜 로그를 줬을 때 정수가 3입니까는 너는 말이야 10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1000이라는 100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10의 4제곱 만보다는 작잖아. 근데 7143이 궁금한 게 아니라 로그 7134가 궁금하니까 양변을 루트 씌우듯이 양변에 로그를 줘요. 이렇게. 그러면 너는 내려갈 거니까 3이 되고 너는 내려갈 거니까 4가 될 거니까 다시 쓰면 좌변에 있던 애는 그냥 숫자 3이고요. 가운데 있던 애는 그냥 그대로의 로그 7143이고요. 오른쪽에 있던 애는 내려가서 4가 되니까 너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는 거니까 너는 3점 뭐뭐라는 정수가 3일 거야. 이게 원래 내용이야. 이게 본질인데 어느 천년까지 본질에 의해서 할 거야. 본질은 알되 빨리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 너가 4자리면 정수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너가 2자리니까 정수 부분은 1. 왜 정수 부분이 1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30은 10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으니까 10의 1제곱보다는 크고 10의 제곱보다는 작은데 양변에 로그 줘버리면 넌 1이고 너는 2니까 너는 1점 뭐뭐야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자, 어쨌건 그러고 나면 이제는 그냥 평범한 단순 계산 문제가 되죠. 자, 너와 너가 근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뭐 해야 돼? 두 근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구조를 보셔야 되니까 플러스 3에 대한 알파분의 1 구하세요. 이거 3에 대한 n에 곱하기 3에 대한 알파분의 1. 얘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선생님이 근과 계수관계 쓴 거죠? 근과 계수관계 이렇게 쓴 거야. 가봅시다. 너는 3의 1제곱에 플러스 3의 로그 3분의 1이고요. 그죠? 그 다음 너는 3의 1제곱에 곱하기 3의 로그 3분의 1인 거야. 자, 이게 또 해결이 힘들겠지만 얘는 왜 해결이 힘들어요? 잘 봐요. 3의 얘는요. 여긴 잘 보세요. 얘는 요거만 따지 말고 딱 필요한 부분만 따. 더하기 3의 로그 3분의 1이에 선생님이 요거 한번 볼게. 자, 이거는 로그 밑변환 공식에 로그 A의 B는 얘를 역수시키고 싶으면 뭐라고? 진수와 밑. 바뀌면 된다 그랬잖아. 진수랑 밑이랑 바뀌면 역수구조래요. 그럼 얘는 어떤 수의 역수인데 뭐야? 10의 3의 역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너는 뭐랑 똑같아? 로그 3의 10이랑 똑같죠. 네?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이 뜻하는 바는 이 부분이 뜻하는 바는 뭐야? 3의 로그 3의 10이잖아요. 그럼 로그 마지막 공식, 밑변환 공식, 마지막 공식 너와 너는 자리 바꿀 수 있어. 그럼 10하고 3하고 바뀌면 밑에 건 10, 위에 건 3의 3이니까 1. 따라서 10 이렇게 되죠. 다시 정리하시면 너는 3 플러스 10을 뜻하고요. 너는 3 곱하기 10을 뜻하지.
그럼 근각계수 관계니까 따라서 x제곱의 합에 대한 부호바꾸기 마이너스 13의 x 플러스 너네 둘에 대한 곱이니까 30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끝! 되셨음?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이제 상용 로그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선생님이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대한 함수 그래프 그릴 거야. 아셨죠? 지금 10분이니까요.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함수니까 말 그대로 그래프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수 함수. 다시 얘기 드리지만 함수 파트는 무조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함수식을 줄 테니까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래프를 줄 테니까 그거 보면서 식 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될 거니까요. 자, 첫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의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해봅시다. 지수함수의 특징. 지수함수는요, 기본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기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찍어보는 거야. x에다가 0 집어넣었더니 2의 0제곱이면 1이죠. 1. 그 다음에 1 집어넣었더니 2가 되니까 2의 1제곱은 2랍니다. 2의 3제곱 주시면 8에서 확 올라가죠.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 주시면 마이너스 1 주시면 마이너스 1 주시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면 역수돼서 2분의 1 되죠. 얘 중간값 이렇게 반으로 줄었고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줄어서 절대 음수는 될 수 없기 때문에 x축 자체가 점근선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점점점 가까이 갔지만 절대 0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지수꼴은 항상 0보다 크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y는 이번에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에다 0 집어넣으시면 얘 마찬가지 1 지나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시면 얘는 2가 아니라 3을 지나게 되죠. 3. 대충 때려잡아 아시겠지만 얘랑 얘한테 x에다가 양수를 주면 줄수록 계속해서 얘가 점점점 더 커지죠. 점점점점. 그런데 마이너스 1을 주면요, 얘는 2분의 1이었거든. 요가 2분의 1이었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을 파란 놈 3의 마이너스 1제곱을 주면 3분의 1이라고 해서 더 작아져요. 여기 3분의 1 자리 가죠. 3분의 1 자리. 그러면서 이 지점이 교차로 같은 역할을 할 거고 1일 때 3 지나서 점점점점점점점 커질 거고 얘보다는 반대쪽 와서는 얘보다 작아지는 구조지만 얘도 마찬가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점근선의 역할을 해서 얘 또한 그래프를 이렇게 대고 여기가 교점으로 갔죠. 교점. 또한 너 또한 0보다 늘 커.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는 여기에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의 특징들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증가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증가함수는 우리가 말 그대로 단어로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증가함수라는 단어 표현이 아니잖아요.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x1과 x2 관계가 이러하다면 그에 따른 함수값 x1과 x2 또한 그들의 대소관계를 따라갑니다. 큰 게 커집니다가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런데 지금 얘는 증가함수예요. 근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2차 함수를 공부했을 때 제일 먼저 x제곱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공부하고요. 그거 가지고 평행이동도 시키고요. 대칭이동도 시키고요. 막 움직이잖아요. 네. 아이씨 뭐야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 자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도 기본적인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공부했지만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얘 가지고 대칭 이동시키고 평행 이동시키고 막 움직이고 지지력 복구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요 분홍색인 y는 2x제곱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감소함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증가 아니면 감소의 형태도 나올 수는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들은 증가죠. 하지만 특징 중에 하나는 감소도 표현될 수 있어. 감소는 x1, x2에서 x값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함수값은 작아지더라. 이게 감소함수의 정의죠. 어쨌건 증가 또는 감소의 특징을 갖습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너무 야 이거 진짜 중요해. 얘가 진짜 중요한데 선생님이 두 번째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1번과 2번을 비교했을 때 너가 더 중요해가 아니라 얘는 우리가 늘상 봐오던 거고 얘는 우리가 늘상 봐오던 게 아니라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야. 두 번째 해드릴 건 뭐냐면 얘 딱 보시면 얘 어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곡선으로. 그죠? 이런 곡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자, 우리가 쉽게 지금까지는 아래로 볼록하면 이런 그래프를 떠올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이 잠겨야 아래로 볼록이었잖아요. 이렇게 컵을 뒤집어 놓은 꼴이 돼야 위로 볼록이었는데 실제 정의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정의는 이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 그래프 봐봐. 이 그래프에서 일부를 딱 지웠어요. 일부만 그렸어. 이것도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이것도 위로 볼록이에요. 쉽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의 정의는 간단히 먼저 표현을 드리자면 선생님 칠판에다가 고무줄 못 2개 받고요. 고무줄 탱탱하게 당겨놓고 얘를 살짝이라도 위로 딱 당기잖아. 살짝 당겼어. 이것도 위로 볼록이야. 이거 쫙 잡고 쭉 당겼어. 이것도 우리의 평소에 보던 위로 볼록이고 선생님 여기를 살짝 당겼어. 이렇게 되는 것도 아래로 볼록이야. 확 당겨서 이렇게 돼도 아래로 볼록인 거고. 이해되시죠?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은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것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살짝만 위로 올리고 살짝만 밑으로 내리고 이게 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정의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럼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이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다는 건 내가 어떤 놈을 밑으로 살짝이라도 당긴 형태의 구조니까 얘도 아래로 볼록이죠. 당연히 선생님이 이렇게 뒤집어 까놓고 평행이동 시켜거나 대칭이동 시켜놓고 보시면 얘는 뭐야? 위로 잡아당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지. 따라서 위로 볼록과 동시에 뭐도 존재하더라? 아래로 볼록과 동시에 위로 볼록도 존재는 하더라. 이건 정의 내리지 않을게. 얘만 정의 내리면 얘랑 똑같아. 부등호 방향만 뒤집어 까시면 돼요. 자, 위로 볼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로 볼록은 수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를 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지수함수 뒤로 제끼고 아래로 볼록에 대한 정의부터 할게요. 이거는 수능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법입니다. 이거 모르면 또 개병신 취급 받는 거야. 잘 들어. 그럼 두 가지 설명드릴 거야. 두 가지. 자, 아래로 볼록 잘 들으세요. 선생님 아예 대놓고 아래로 볼록 그림 그려놓을게요. 얘 y는 fx라고 합시다. 아래로 볼록이죠? 자, 선생님 먼저 설명드릴 건 이런 겁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증명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두 점이 있습니다. 어떤 두 점. 어떤 두 점을 주어져 놓고요. 여기를 x1이라고 하고요. 여기 x2라고 하면 그들에 대한 함수값이 존재하겠죠? fx2고요. fx1이라는 함수값이 존재합니다. 됐니? 즉 선생님은 아래로 볼록의 정의를 뭐로 내릴 거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베이스로 얘기 드렸던 고무줄에 대한 원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팽팽하게 당겨놓은 어떤 고무줄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말로 표현하자면 야, 이게 왜 아래로 볼록이야? 팽팽한 고무줄을요 아래로 당겼으니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거거든. 그럼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네들에 대한 중점 지점을 잡아서 쭉 라인을 타고 가보시면 얘는 뭐야? 너와 너의 가운데겠죠? 그러니까 2분의 x1과 x2에 대한 평균값이지. 가운데값. 그러면 얘도 길이가 똑같을 거야. 그렇죠?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기존의 너의 높이는
자, 잘 봐요. 기존에 너의 이 가운데점, 고무줄 팽팽할 때의 가운데점에 대한 높이는 동시에 너와 너의 높이의 가운데이기도 하니까 이 자리는 바로 누가 되냐면 2분의 함수값들의 가운데값 2분의 fx1 플러스 2분의 fx1 플러스 fx2 이해되시죠?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를 팽팽할 때에 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팽팽할 때에 대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 확인은 뭘 볼 거냐면 그 다음 확인은 널 볼 거야. 너. 나는 너를 이렇게 당긴 거 아니야. 그러면 함수값에 해당되는 너의 위치는 함수값에 해당되는 너의 위치는 너를 너의 x자리에 대입한 거니까 여기는 f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된다고요. 야, 얘네들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둘 딱 대놓고 비교하면 완전 다르게 생겼어. 근데 따라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 즉 얘는 고무줄 당긴 후라고 생각하면 돼. 고무줄 당긴 후의 값. 말 이해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정의부터 써드릴게요. 첫 번째 정의는 잘 봐요. 2분의 fx1 플러스 fx2랑 f 2분의 x1 플러스 x2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떻다는 거야? 지금 너랑 비교했을 때 너가 더 위에 있지. 얘가 팽팽할 때에 대한 상황이고 너가 고무줄을 움직인 뒤에 대한 상황인데 너가 더 위에 있다는 건 나는 어떻게 당겼어? 밑으로 당겼어 라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이라고 기억하라는 거야. 자, 이때 자 개유치하지만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잘 봐. 암기법은 뭐냐면 존나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 팽팽할 때와 고무줄이 휘었을 때를 생각하면 돼. 알았어? 팽팽할 때랑 고무줄이 휘었을 때 개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거 진짜 특허 신청하고 싶을 정도야. 알았어? 팽팽한 상황과 고무줄이 휜 상황을 비교하면 팽팽이 위에 있다는 건 내가 아래로 당겼다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부동방향 반대로 까면 뭐야? 고무줄 당긴 게 위에 있다는 건 위로 당겼으니까 위로 블록의 정인 거야. 여기 아니면 못 듣는다. 재혁아. 맛있어? 알았어? 꼭 기억해. 자, 이게 첫 번째 정의야. 즉 고무줄에 대한 논리로 받아들이시면. 자, 하나 더 할게요. 당연히 얘들아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이거 존나 많이 나와. 그죠? 자, 두 번째 거 또 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정의는요. 선생님 이번엔 이런 그림으로 하나 보죠. y는 fx입니다. 이번엔 서로의 대소가 결정되어 있는 세 놈에 대해서 볼게요. 즉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x1, x2, x3가 이렇게 너가 x1, x2, x3가 이렇게 있고요. 그에 따른 함수값들을 보시면 fx1, fx2, fx3입니다. 자, 참고로 얘네들끼리 함수값의 대소는 전혀 의미가 없어. 왜냐면 선생님 지금 하나는 이걸로 보여드리고 하나는 이걸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지.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x1이고요. 얘 x2고요. 얘가 x3가 되면 대소가 완전 꼬여. 1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3가 크고요. 그 다음 2가 제일 작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소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알았니? 좀 이따 이걸로도 하나 그려볼게. 자, 이번에 해드릴 건 뭐냐면 요거야. 얘네의 기울기와 얘네의 기울기, 막대의 기울기와 막대의 기울기를 비교하시면 돼요. 막대 기울기. 이거 다이렉트로 여기다가 쓸게. 자, 앞에 있던 기울기는요 이렇게 되죠. x2-x1분의 fx2-fx1이 기울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막대기의 기울기는 x3 x2분의 fx3 fx2가 기울기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상승하는 구조. 바로 얘가 두 번째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됩니다. 왜 그러나요를 보시면 알아요. 잘 봐. 아래로 볼록의 평범한 그래프를 보고 선생님이 마디를 졸라 많이 그려볼게. 첫 번째 마디 내 마음대로 막 할 거야. 두 번째 마디 뭐 이 폭이 중요하진 않아. 길이가 또 다 달라도 돼. 짧은 것도 긴 것도 뭐 더 긴 것도 그려도 되고요. 잘 봐요. 선생님 뭐 하고 싶냐면 얘가 우리가 하늘에서 바라본 기찻길이라고 생각하면 기차들은 어차피 움직일 때 커브 틀 때 어떻게 틀어? 살짝씩 여기 마디가 조금씩 굽어지면서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듯이 봐봐. 기울기를 볼 건데 기울기는 잘 봐. 빨간색 펜 가지고 볼게. 자, 기울기는 이렇게 움직일 때 보잖아요. 기울기는.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의 증가감소 볼 때, 야, 기울기의 증가감소는 어떻게 보냐면 얘가 이렇게 돌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죠. 항상 기울기는 어딜 보는 거냐면 오른쪽을 보는 거라고. 오른쪽이 올라가니 내려가니지 얘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지가 아니라 오른쪽에 내려오면 감소, 오른쪽에 올라가면 증가거든.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움직이면서 마디마디에 대한 기울기를 봐봐. 그러면 계속 오른쪽 끝이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치?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합니다가 아래로 볼록의 정의야. 위로 볼록은 그려봐요. 위로 볼록은 마디마디 보잖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디가 계속 오른쪽 끝이 어떻게 돼?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감소하는 거, 아래로 볼록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증가하는 게. 이걸 잘 아셔야 수투에 다음번에 우리가 기울기에 관련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정의도 내릴 수 있거든. 근데 확실히 이건 더 많이 나오지만, 즉 아래로 볼록은 오른쪽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쓰려면 이 조건이 반드시 뒤에 있어야 돼. 이 뒤에 x1, x3가 이렇게 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는 증가합니다 라는 뜻인 거야. 이해되시죠? 당연히 얘 반대로 쓰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감소에는 위로 볼록입니다. 정의가 되는 거라고. 기억하세요? 아셨죠? 진짜 많이 나온다. 진짜 많이 나온다. 내가 진짜 약속할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됐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증가 감소였고 두 번째 특징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특징 중에 중요한 게 뭐겠어? 이거지. 이거라고. 이거 뭐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이 있지. 점근선이 존재하죠. 점근선. 점근선. 왜 점근선이 존재하냐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 구조는 무조건 뭐여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얘의 점근선은 뭐야? x축 자체가 점근선이 되죠. 즉 y는 0이라는 뭐가 생겨요? 점근선이 생겨요. 그렇다면 y는 3x제곱에 플러스 2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이 그래프를 위로 두 칸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얘에 대한 점근선은 얼마가 되냐면 y는 2라는 점근선이 생기고요. y는 5x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그으시면 얘는 어떤 증가되던 그래프를 밑으로 한 칸 내리세우니까 점근선이 따라 움직여서 마이너스 1의 구조를 가져요. 다시 말해서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면 되죠. 지수에서의 점근선은 뭘 뜻한다? y는 상수항을 뜻한다. 이게 바로 점근선이 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다 하나 표시를 하고 갈까요? 아, 요거 차라리 쓰자. 그냥 표시만 하지 말고.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정점이라는 게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수에서의 미세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y는 2의 x제곱이나 y는 3의 x제곱이나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나 그들은 전부 다 동시에 다 어딜 지나냐면 밑이라는 2, 3, 2분의 1 다 다르죠? 비록 밑은 다르지만 밑은 달라. 그런데 모두 어딜 지나요? 0,1을 지나죠. 그치? 이런 애를 보고 우리가 정점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요 크로스 되는 지점 있잖아요. 교차로 같은 거. 밑이 뭐가 됐든 늘 지나는 점이 존재를 한다 라는 거고, 또 하나 특징은 0,1이라는 그 정점 있잖아요. 이것을 기준으로 대소가 바뀐다. 맞지? 이해돼? 여기 보세요. 0,1이라는 점 기준으로 좌우에 오른쪽은 파란 놈이 더 크고 분홍색 놈이 더 작고요. 왼쪽은 분홍색 놈이 더 큰 값을 갖죠? 그러니까 정점 기준으로 좌우에 대소가 바뀌더라. 이런 성질도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필기하시고 지울게요. 지워도 됩니까? 지운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그래프 기본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 2번 기본 그래프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이동. 자, 얘는 1, 2, 3, 4분면의 그래프를 다 그리셔야 되니까 십자가 큼지막하게 그리시고, 자, 기본 그래프입니다. 뾰로롱 뿅. y는 2의 x제곱 그래프 그리시고 나면 그놈을 y축에 대한 좌우 대칭을 주세요 면, y축에 대한 대칭이면 x에 마이너스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죠.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구조를 쓰지 않고요, 마이너스 지수니까 역수의 구조를 써서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분의 1의 x제곱이다. 그래서 주로 얘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뭐냐면 밑이라고 하는 2분의 1자리 있죠? 그 밑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0보단 반드시 크고요, 1보다는 작은 형태를 뜻합니다. 그러면 얘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이놈은 뭐더라? 감소더라. 감소함수, 감소 그래프를 갖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 0,1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이면서 0,1을 정점으로 갖고요, 대소가 바뀝니다 라는 사실. 마찬가지 하얀색 그래프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보시면, 너를 x축에 의해서 대칭 이동시키시면 x축 자체가 하나의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번엔 이렇게 되는,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죠. 마이너스 y는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돼서,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 라고 하죠. 네, 마이너스 2의 x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리시는 방법도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건데 진짜 별거 없어요. 그 다음 요 노란색 그래프를 마찬가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시면 되죠.
그럼 이쪽 x축의 양의 방향이 점근선을 가지면서 마찬가지 0,-1을 지나고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y는 마이너스에 대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이다 라는 함수로 받아들이죠. 자,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진짜 그 뭔가의 특징을 공부하실 가치는 별로 없어요. 아셨죠? 위에 거에 대한 특징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건 뒤집어 까는 특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위에 있는 그래프 가지고 좀 기억을 많이 해놔요. 위쪽에 존재하는 그래프. 위쪽에 존재하는 그래프는 y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a의 x다. 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밑에 그래프들이야. 오케이? 참고로 밑에 그래프에서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a가 마이너스면 이 그래프겠네요. a가 마이너스이면 이겁니까? 그게 아니다. 참고로 a는 죽어도 음수가 될 수 없어. y는 2의 x제곱은 있지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밑은 지수 그래프에서 밑은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거 이제 정의해드릴 거야. 자, 보면 이제 얘네 그래프가 두 종류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뭐냐면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따라서 a가 1인 것도 의미가 없어. 1의 몇 제곱은 무조건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가 되죠. 선 쭉 긋는 거.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야? 1보다 크니까 뭐 2분의 3이든 2든 5든 1억이든 머시기의 x제곱은 누구? 증가 그래프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그래프? 감소 그래프다. 잘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이 뭐로 케이스 분류를 한 거냐면 A라고 하는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죠. 미리 스포 하나 할게. 미리 스포. 우리 수원을 공부하셨을 거니까 간단하게만 스포 하나 띄고 가자. 로그 2의 x제곱 그래프와 y는 로그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보시면 얘가 밑이죠? 로그에서 밑이고 지수에서의 밑이잖아요. 밑이 어때요? 1보다 크죠? 밑이 어떻습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얘 나중에 그려보시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 나중에 그려보시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서 구조상 뭐야? 아, 밑이란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네. 지수도 로그도 밑에 의해서 증가다 감소다가 결정되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와 로그는 역함수 구조예요. 그것도 다음번에 얘기 드릴게. 오늘은 지수함수만 볼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알아두세요. 이거 보면 안 돼. 되셨죠? 자, 그 다음 3번 평행이동 볼게요. 평행이동.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은 쉽죠, 뭐. 자, y는 뭐 2의 x제곱 그래프를 가지고 해봅시다. y는 2의 x제곱을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 한번 해보고 이번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봅시다. 그러면 얘가 1번, 얘가 첫 번째 그래프고 얘가 두 번째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럼 기존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여기가 0,1 되게끔. 자,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생각나시죠? 점근선이 있는 그래프는 점근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그냥 그려놓는 게 아니라 너 그리고 너의 짝은 누군 거야? 넌 거야. 오케이? 얘랑 얘가 한 세트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실 때 지수함수는 얘네가 늘 세트로 다니는 거야. 우리 눈에 얘가 보이진 않지만 너와 너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그래프를 첫 번째 너 해볼게요. 너 오른쪽으로 두 칸 밑으로 한 칸이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하나, 둘. 딱 보이는 점 이동시키면 되죠, 뭐. 그걸 밑으로 한 칸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로 너의 정점이 움직이겠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1로. 됐죠? 여기로 딱 움직여.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딱 잡고, 점근선 잡은 거야. 점근선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그래프 딱 잡아놓고, 얘를 두 칸 움직여. 하나, 둘. 점근선은 그대로겠죠? 밑으로 한 칸 움직이면서 점근선이 따라서 하나를 내려오겠네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1로 내려올 거예요. 따라서 그려야 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는 y는 2에 x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돼?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 게 뭐야? 아, 점근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결국에 점근선은 위아래로의 움직임에서 영향을 받네.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려지네. 그죠? 자, 한 번 더. 이번엔 여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올려서 여기에 점이 온대요. 그러면 마찬가지야. 이 하였던 그래프의 점근선 여기 x축을 왼쪽으로 하나 위로 두 개 움직이면 그쵸? 아, 너도 새로운 점근선이 여기 얼마로? 한 칸 위로 아니지, 두 칸. 여기 0에 있던 애가 두 칸 위로 올라가서 이 라인에 오겠네. 점근선이네.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너는 y는 2에 왼쪽으로 하나니까 x에 플러스 1에 위로 두 칸 올라간 거니까 플러스 2 되겠네요. 그죠? 되셨음? 따라서 너의 점근선은 y는 플러스 2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 처음 알려드렸던 상수항 구조가 점근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특징을 본 거예요. 지수함수의 특징은 이러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두 번째,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 자,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 봅시다. 지수함수 그래프. 자, 어떻게 그리냐면 완전 쉬워요. 어렵게 하지 마. 자, 예제 통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y는 2에 x-2에 플러스 3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얘를 그래프 그리는데 막 되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자, 보세요. 그래프 그리실 때는 딴 거 없다. 자, 첫 번째 뭐? 얘 보는 거지. 이게 뭐라고? 점근선이잖아요. 그죠? 점근선. 현서야, 열심히 듣고 있죠? 자, 점근선 3 쭉 거 3 점근선. 그러고 나서 아무 점이나 찾으면 돼. 알았어? 아무 점 두 개 찾아. 잘 봐. x에다가 너네 넣고 싶은 거 넣는 거야. 당연히 뭐 넣으면 편해? 2 집어넣으면 꽤 편하죠. x에다가 2. x에다 2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2의 빵제곱이니까 얘는 1 될 거니까. 이거 실수 많이 한다고. 0제곱이니까 날리면 안 돼. 2 집어넣으니까 2의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3에서 너 4 라는 한 점 찾았고, 당연히 3 찾는 게 편하지 않겠어? 3 찾으면 1제곱이니까 2 더하기 3에 의해서 5. 이해됨? 아, 2,4와 즉 2는 한 요쯤에 있겠죠? 2, 할 때 위로 한 칸 가 있네요. 2,4라는 점과 그 다음에 3일 때 또 5래요. 3,5래요. 얼마나 쉬워요? 보이지? 점근선이고 얘가
그리고 어떤 두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야. 그럼 뭐야? 상승하면 되지. 이렇게. 결국엔 이런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해되지? 진짜 쉬워. 그러니까 이걸 누구를 어떻게 평행이동을 알아야지. 그런데 얘기했잖아. 그래프 해석 문제는 누가 더 그래프를 빨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시작하느냐이기 때문에 빠른 그래프 그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자, 이번에 그지같이 계산 하나 그려보자. y는 마이너스 2에 1-x 플러스 1?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려볼게요. 희한 날씨꼬리하게 해놨는데 아무 의미 없어. 자, 선생님이 아래쪽으로 x축을 살짝 내려서 그린 이유 아시겠죠? 왜? 점근선이 1이니까. 자, 점근선 먼저 그립니다. 1. 점근선. 상수항에 해당되는 1. 그 다음 뭐 하기로 했어? 아무 두 점 찾자고요. 그럼 당연히 니네가 딱 봐도 쉬운 거 뭐야? 1 집어넣으면 좀 쉽잖아요. 그죠? 1 집어넣었더니 2의 빵제곱. 야, 1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2에 대한 거듭제곱이 아니야? 요 가려놓고 보는 거죠? 그럼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2의 0제곱이니까 1. 그럼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0. 그 다음에 이번엔 뭐 집어넣는 게 편해? 2, 3 이런 거보다는 그냥 1 또는 0 이렇게가 편하잖아. 0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플러스 1? 너무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점 찍어. 1일 때 0 지난대요. 1일 때 0 지난대요. 1일 때 0. 0일 때는 얼마 지난대요? 0일 때 마이너스 1 지난대요. 마이너스 1. 보이지? 점근선과 두 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점을 넣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느껴지죠? 그럼 이렇게 점근선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만든다. 이 얘기지. 진짜 쉽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겨. 제일 지랄같이 만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겨. a에 곱하기 b에 cx 플러스 d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생긴다고요. 최대한 복잡하게 만들어 보면 이러한 자리, 위치들이 있는 거야. 이게 다 지수죠. x만 위에가 있으면 다 지수함수인 거야. 자, 해볼게. 자, 선생님 뭐 할 거냐면 기본 함수 구조부터 만들어 볼게요. y는 3의 x제곱이라는 기본 골격을 하나 딱 잡아놓고요. y는 3의 x에 플러스 2. 그 다음 y는 3의 x에 마이너스 1. y는 3의 2x. y는 잠깐만. y는 2 곱하기 3의 x 뭐 플러스 1? 아니 그냥 뭐 요 정도만 합시다. 뒤에 상수항은 당연히 자동으로 y만큼의 평행이동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애들을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분석해볼게. 얘들아, 참고로 조금 앞서 나가서 설명을 하자면 지수 구조에 선생님이 지수 자리에다가 x 자리에 n으로 바꾸잖아. 이런 거 봐봐. 이거 등비수열이거든. 등비수열. 그쵸? 걔랑도 좀 관련이 좀 있어. 어쨌건. 자 보세요. 이거 모르면 안 되잖아.
얘는 뭐 따질 거 뭐 있어? 그냥 뭐 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인 거죠? 얘 평행이동 가능. 그지? 얘 또 볼게요. 얘 y축을 어떻게 해?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거죠? 너 평행이동 가능. 네? 자, 너의 실체는 누구냐면 너는 자세히 봤더니 9의 x제곱인 거지. 그럼 아까 우리 그래프 봤듯이 2의 x제곱은 이렇게 고 3의 x제곱은 여기서 밑에 올라가고 이쪽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대소가 바뀌면서 얘네는 휘어있는 정도라고 하는 미세값이 달라지면 밑이 3이고 밑이 9예요. 그러면 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죽어도 일치할 수가 없다. 즉 뭐야? 곡률이 달라. 그래서 얘는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평행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밑이 다르면. 오케이? 밑의 확인은 뭘 한다? 얘를 보는 거야. 1x로 만들어 놨을 때의 밑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얘가 꽤나 중요하죠? 애들이 이걸 못한다고요. 자, 얘는 평행이동이 되게요, 안 되게요?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군요. 재미없게 스포 다 띄워버렸네. 자, 볼게요. 2라는 것을 밑이 3짜리로 바꿀 수 있거든? 우리 아까 몇 번 했어. 대신 거꾸로 안 했던 것 뿐이야. 숫자 2를 이렇게 바꾸면 로그로 바뀌죠. 밑이 3에 진수 2짜리로 바꾸면 로그의 마지막 6번째 로그의 밑변환 정의에 의해서 3과 2를 자리 바꿔주시면 밑에 게 2고요. 위에는 3의 3으로 바뀌니까 날아가지. 숫자 2를 밑이 3짜리 로그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놓고 나서 곱하기 3의 x제곱을 주시면 밑이 같은 곱이니까 지수끼리의 합이다에 의해서 너는 3의 x에 더하기 로그 3의 2죠. 까먹지 않았지? 로그는 실수야 실수. 루트 같은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로그 3의 2는 얼마야? 로그 3의 1보다는 로그 3의 2는 로그 3의 1보다는 크고 로그 3의 3보다는 작잖아요. 로그 3의 1이 얼마야? 0이고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로그 3의 2는 얼마야? 0. 뭐뭐이네지. 어쨌건 작지만 0. 뭐뭐만큼 평행이동이네요. x에. 어떻게? x축으로 얼마큼이야? 마이너스 로그 3의 2만큼 평행이동 가능하다. 이렇게죠. 됐어요. 또 지울게. 지워도 되죠? 기억하세요. 얘 특이한 케이스니까 이걸 몰라서 틀리진 않잖아요. 평행이동 되고 안 되고. 자, 이번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갈게요. 최대 최소를 못해드렸어. 자, 네 번째. 자, 지수의 특별한 그래프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지수의 특별한 그래프들입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딱 꼬집어서 4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만. 첫 번째.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 두 그래프의 합으로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두 그래프의 합으로. 자, 얘 보면 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각각의 그림과 그림을 더할 거예요. 자, 2x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죠? 얘가 y는 2의 x제곱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얘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에 해당되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죠. 두 그래프를 더할 거야. 그럼 말 그대로 그냥 더할 거야. 어떻게 더할 거냐면 여기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너와 너의 함수값들의 합이니까 1 더하기 1이니까 2에 갈 거예요. 이 자리에. 자, 그 다음 얘기 잘 들어요? 막 존나 멋있게 연산하는 게 아니야. 어떤 x를 내가 x 자리에다가 줬어. 세모와 세모를 주면 2의 세모제곱이라는 것은 이 막대기 길이고 2의 마이너스 세모제곱이라는 함수값은 요거 짧은 막대기잖아요. 그럼 두 막대기들의 합을 더하라는 거니까 이 막대기에서 이 막대기의 합이니까 뜯어서 짧은 거 뜯어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 요 막대기를 뜯어다가 여기다가 딱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딱. 또 이 막대기를 뜯어다가 여기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딱. 근데 가면 갈수록 올려놓을 막대기들이 점점점 어떻게 돼? 사라지진 않아. 그치? 굉장히 작아지지. 그러면 아주 올려놓을 막대들이 굉장히 0에 가까울 만큼 작아지니까 얘도 가면 갈수록 올려놓을 막대기들이 굉장히 작아지지만 죽어도 이 하얀색 그래프에 붙진 않을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니까. 따라서 내가 그릴 그래프의 점근선의 역할을 하게 되지. 뭐 2x제곱이.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점점점 가까이 가게. 하지만 붙진 않아. 반대편 마찬가지 구조겠죠. 점점점. 그래서 약간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듯이 아래로 볼록한 좌우 대칭 형태의 그래프들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 너의 그래프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는 너는 y축에 대한 뭐야? 좌우 대칭에 대한 그래프. 그걸 보고 우린 뭐라 그래?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이게 조금씩 익숙해지셔야 돼요. 우함수. 우함수에 대한 표기법은 f-x는 fx와 같다. 음의 x값을 넣거나 양의 x값을 넣거나 좌우 대칭이니까 서로 함수값이 늘 동일합니다가 우함수에 대한 특징이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로 인해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보다 2보다는 크거나 같더라. 이렇게 되죠. 됐음? 그런데 이 사실 당연히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진짜 개 중요한 거. 말도 안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얘를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자면 2의 x제곱에 플러스 얘는 역수니까 2의 x제곱분의 1이고요. 산술기하 쓰시면 되죠. 그러면 2의 루트 2의 x제곱에 곱하기 2의 x제곱분의 1. 그럼 약분 하니까 너는 2의 값이 되죠. 따라서 너는 2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증명이 되겠지. 뭐에 의해서? by. 산술기하에 의해서. 산술기하 전제 조건이 있었죠. 얘가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죠. 그런데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 2의 x제곱은 0보다 커 라고 아까 처음부터 얘기 드렸었던 거죠. 되셨습니까? 네. 그럼요. 뭐라고요?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은 연산이 안 되는데요. 얘는 2의 x제곱짜리고 예를 들어서 이거 연산돼?
밑이 다르면 연산이 안 돼요. 2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을 연산이 안 돼. 이게 다야. 네. x를 어떻게 읽고? 2분의 5? 아, 이걸 이렇게? 내가 해볼게. 이렇게? 2의 x제곱 하면 얘는 2의 x제곱에 대한 제곱의 플러스 1이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2의 x제곱에 얘는 4의 x제곱의 플러스 1이에요. 이거 아무리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예쁘게 연산이 안 돼. 너가 어디 잘못 계산한 거야.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건 죽어도 5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울게. 밑이 같은 지수는 마찬가지야. 밑이 다르면 덧셈이든 뺄셈이든 죽어도 안 돼. 아무리 비슷하게 생겼어도 안 돼. 이렇게 질문 많이 해. 괜찮아. 선생님은 얘기했잖아. 바쁘게 나갈 생각이 전혀 없다니까. 따라서 첫 번째 중요한 거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이 일단 제일 중요하면서 너는 우함수야. 기억해. 이거 다음 단원에 나와. 다음 단원에. 바로 다음 단원.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 할 때 그리고 최대 최소 할 때 이 단원에서도 나오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y는 2의 x제곱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합이고 이번엔 차야. 합이고 차. 자, 얘도 그래프 또 그릴게요. 이번엔 그래프를 위에만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그리셔야 합니다. 2의 x제곱 그래프였고요. 선생님은 이번엔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예.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와 더하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라는 이 두 그래프의 합으로 볼 거예요. 얘가 바로 뭡니까? 이걸 좌우 대칭하고 x축 대칭한 동시에 x축 y축을 동시에 대칭시킨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돼요. 얘 마이너스 1일 거고 얘 1일 겁니다. 자, 두 그래프를 더해볼게요. 잘 보세요. 0을 집어넣으시면 0을 집어넣으면 두 놈의 너는 0이면 1이고 너는 0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이 얼마겠어? 0일 거예요. 그 다음에 x의 어떤 세모라는 x값을 대입하면 세모에 대한 값은 너고요. 얘 세모의 값은 얘죠. 얘 음수값이야. 그러면 막대기를 빼야 되니까 요 길이만큼을 얘 밑에 박쥐가 거꾸로 달라붙듯이 요 밑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 보면 빼세요의 의미니까 여기 오겠지. 말 이해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얘 입장에서도 봐봐. 여기에 어떤 x값을 붙이면 이놈 더하기 이놈인데 이놈은 음수값의 얘니까 얘네 둘 더하라는 거 음수값만큼 빼세요니까 얘를 박쥐 달라붙듯이 천장에다 매달면 여기 값이 될 거야. 그럼 봐봐. 천장에 매달아야 되는 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게 붙는다는 건 얘도 점점점 요 하얀색 그래프에 가까워지지만 붙진 않는 형태. 그쵸? 반대편과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그립니다. 얘한테 가까이 점점 가야 되는 거야. 가까이 가되 얘가 이렇게 오는 형태. 그래서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게 그리면서 얘 또한 이렇게 가면서 가까이 가게. 이해됐어? 그래프가 졸라 이뻐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얘 특징 보시면 얘도 특징이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이 공간 때문에 밑에다 쓸게요. 이 그래프의 특징 첫 번째는 원점에 대한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 우리 원점 대칭인 함수를 가지고 이제는 공부하셔야 돼요.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함수라는 단어는 개뿔딱지 필요 없는데 수업을 잘 들으려면 이제 필요한 것 뿐이고 실제 표현되는 수학적 기호는 f-x는 마이너스 fx와 동일하다. 그게 기함수의 특징이면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이 함수에 대한 치역을 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얘에 대한 치역은 뭐예요?
얘에 대한 지역은 실수 전체겠지. 그쵸? 없잖아. 최대 최소가 없이 위아래로 계속 뻗어나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태고요. 아 미안해 30분 지났는데 선생님이 그래프 10만 쓰고 약간 공간 비워주세요. 얘보다는 좀 덜 비워도 되는데 3번 선생님이 너네 쉬는 건 보장을 해드릴게요. 3번 그래프는 3분의 2분의 2의 x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볼 거고 4번에 얘 공간 비워도 다음 시간에 할 거야. y는 3분의 2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요것도 공간 비워주세요. 그래프 그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지수함수 파트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아직 안 해드렸어요. 그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숙제.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야, 너무 짧지 않냐? 5시간? 하루에 한 10시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일부러 너네 표정 안 보고 있어. 욕해도 돼. 소리만 안 들리면 되죠. 자, 숙제. 마플에 페이지 82에서부터 페이지 86까지 플러스 이러면 다음이 힘들어지니까 미리 저기 마플 쪽을 하지 말까? 숙제를 요만큼만 내자. 그래야 다음 시간에 또 진도 좀 많이 빼게. 이거 하지 말자. 진짜 조금이다. 플러스 다음 시간에 로그 시험 봅니다. 되셨어? 그리고 그 수투 파트 힘들어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정확히 우리 반에서만 3명이야. 나한테. 응? 그리고 다른 유의 친구들도 있고. 수투 선생님이 내일 일요일 오전에 학원에서 녹화나 줌 안에 현장 보충 수업하겠습니다. 단지 뭐 안타깝게도 국어를 듣는 친구들은 못 들으니까 국어 듣는 친구들 중에 만약에 그냥 진짜 저는 보강으로 영상 수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얘기를 하시면 녹화할게요. 안 그러면 녹화 안 해. 그래서 현장 보충 수업 진행할 건데요. 선생님이 내일 오전 9시부터 상담이 있기 때문에 몇 시부터 할까? 현장 수업을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몰라. 나 내일 8시에 못 나올 것 같은데 8시에서 9시 반까지 또는 8시에서 일단 9시라고 생각합시다. 이때 선생님이 수원에 대한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 그리고 상황이 된다면 연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청자는 선생님한테 개별 톡 보내십시오. 알았니? 그러면 현장에서 선생님이 여기 부분에 대한 거 아마 지금 선생님이랑 2교시 하는 사람 있나? 까먹었어.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없구나. 우리 반 친구들 중에 선생님이 월수금 애들한테도 얘기할 거고 화목토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 드리는 거야. 이거 필요한 친구들은 와서 들으세요. 아침 8시에서 9시. 오케이? 9시에 국어 수업이니까 이 친구들은 상관없겠네요. 녹화 안 해. 그러면 8시에서 9시 수업.
365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화면 제일 위에 박준규 있네요. 준규야, 이거 숙제라고 단톡에 올려놓아 주세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로그 시험 있다. 로그 이거 타임어택 시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끝! 좀 늦게 끝났는데 미안합니다. 어쨌건 잠깐 후두둑 쉬었다가 조금 있다가 볼게요. 조금 있다가 또 2교시 수업 들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